후보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가 열려 4인 4색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상호 검증했습니다. 강릉시가 경포 주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대 농경지에 유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부 땅 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접경 지역을 살리기 위한 각종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완료율이 낮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티가 날려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전체 화재의 30%를 넘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1,0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158명, 동해 64명, 속초 57명, 삼척 47명 등 1,32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7천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801명입니다. 강릉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첫 토론회가 오늘 MBC 강원영동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며 저마다 색채를 드러내는 동시에 날선 견제를 주고받았는데 주요 내용을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4인 4색의 후보들이 모두 모인 첫 토론회. 후보들이 각자 5대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난 뒤 관광, 항만 등 개발 사업의 현실성을 따지는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 강릉의 현실을 보면 규제를 너무 해서 과연 사업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후보님께서 뜻하신 대로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조망권이라든가 자연환경과의 조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입니다. 행정은 과거 70년대 시기에 일방적인 개발 독재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겨울 테마파크에 관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얼만큼 상향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투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벌어들이는 거는 높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도 사전에 어떤 우리 시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장단기 해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구 유입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서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식품 제조, 또 바이오 공학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 개념인데요. 워크와 베이케이션, 일과 휴양을 결합한 개념으로 지금 강릉의 장점을 가장 최대로 살리는 것이죠. 오직 기업 유치만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관광자원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자유토론 때는 김한근 후보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관광도로 개설 문제를 따지면서 김홍규, 김한근 후보 간 날선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남부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소외됐다는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관광 인프라 개발, 바이오 산업, 환동의 본부 제2도청사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강릉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MBC 강원 영동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이 제공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선을 치를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18개 시군 사전투표소에서 통신망 점검을 비롯해 통신장애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 시험을 마쳤습니다.
강릉시가 경포 주변의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난설언로 농경지 일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경지로 가득한 강릉시 난설온로 주변입니다. 토지 수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강릉시는 상습 침수 지역인 경포호 주변의 수해를 줄이기 위해 이 일대 농경지를 매입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만 6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등을 포함해 4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 수년간 난설온로 일대 토지가 올림픽 특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2020년 해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는데 다음 해 유수지 사업 부지로 결정돼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막혔다는 겁니다. 또 사업 예정 부지를 모두 수용하려면 강릉시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 토지 보상비만 900억 원이 들어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강릉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유수지 조성 사업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행정폭력의 사전 작업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들은 본인 토지의 소유에서 개발 행위는커녕 가진 집과 상가, 토지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공식적인 인터뷰는 어렵다며 서면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토지보상협의에 찬성하는 소유주만 감정평가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보상협의에 반대하는 소유주는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900억 원의 토지 수용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9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마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필지의 절반가량만 보상이 완료되는 데 그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내세워 그동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서 수많은 접경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어떤 효과를 거뒀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증된 자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인 강원도 6개 시군 사업을 분석했더니 완료율은 낮고 사후 관리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던 DMZ 평화의 길 인제 구간. 70여 년 만에 다음 달 민간에 개방됩니다. 총 46km, 탐방 시간은 3시간으로 대부분 차량 이동 구간입니다. 12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사업 계획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가 시작조차 못한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춘천 소양호 휴양지대 조성 사업은 2011년 계획 사업인데 지금은 어떤 정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양구 금강산 가는 펀치볼 하늘길 조성 사업은 군시설 문제 등으로 취소. 철원 공해도성 복원은 비무장지대 내 위치해 추진 불가. 고성폭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강원 접경지역 6개 시군에서 제출한 113개 사업 가운데 미착수 사업은 42개. 전체의 37%에 이릅니다. 나머지 63%는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완료가 됐어도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를 거둔 건지 평가는 미흡합니다. 관광시설은 지어놨는데 이용객이 얼마이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또 정주 여건을 개선했는데 실제 인구가 늘었는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새로운 추가적인 투입, 추가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범부처 접경지역 계획사업은 추진율이 더 낮습니다. 총 141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건 전체의 16%인 22개뿐입니다. 절반이 넘는 55%는 국비 확보와 남북관계 문제 등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88억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555억 규모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새 정부 안에서도 이 접경 지역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수립되는 수백억 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실행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는다면 장밋빛 고상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작은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 폼 같은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되는 화재, 흔한 화재 유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큰 불로 번지는지, 피할 방법은 없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병원 안에서 빨간 불길이 솟구치자 직원이 급히 소화기로 진화하고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목욕탕 철거 작업 중에 배관을 자르려고 절단 작업을 하다 불똥이 떨어져 내부에 불이 붙은 겁니다. 또 다른 화재 현장. 단열재에 불이 붙었는데 밖으로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외벽을 뜯어내고 진화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는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폼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 자재들 근처에서 불티가 튀는 작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재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폼을 밀폐된 공간 안에 발포하자마자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는 경보가 울립니다. 우레탄 폼은 창문 틀 등을 설치할 때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데 폼이 굳으면서 나오는 가스에 불꽃이 튀었을 때 불이 쉽게 붙습니다. 폼을 발포해둔 시간별로 불을 붙여보면 24시간 이상 지나서 완전히 굳었을 때는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게 확인됩니다. 완전히 굳을 때까지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진행될 때가 많아 화재 위험이 큽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또 다른 의미로 위험합니다. 불티가 튀어서 타다가 잔불이 스티로폼 안에 머물게 되면 열이 누적되면서 다시 큰 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불길이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서 진화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샌드위치 패널 속 스티로폼 등 심재에 70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디는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 성능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축물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 때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최근 5년 사이 전국 공사장에서 불티가 튀는 등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만 8,736건, 전체 화재의 30%를 넘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2년 동안 1인당 매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창업 청년에게는 1, 2년 동안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을 한 청년이 지역 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1인당 매월 200만 원의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238억 원을 이 같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1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해 상공회의소가 동해안 국제 여객 수송 제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동해 상인은 지난 3월 31일 러시아 교민 73명의 특별 수송을 위해 한러일 페리가 동해항에 입항한 것을 계기로 해외 여객 수송 제한 전면 해제 전이라도 교민 수송이나 국내 체류 러시아인의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동해안 국제 여객 수송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정부가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을 지방공항에 대한 실험적 해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항만에 대해서도 유사한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관광사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2명에서 4명 정도의 소규모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삼척관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산불 피해 복구 기원 여행,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 기념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받아 삼척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을 시범 운영해 팀당 최대 14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강릉시가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립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다음 달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고립가구 실태조사 학술 용역에 착수해 문헌 연구와 통계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함께 수립합니다. 한편 강릉시는 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 세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강릉 이웃 살피미 앱을 구축해 위험 가구 등에 설치했습니다. 동해시가 바람직한 오토캠핑 차박문화 조성을 위한 더 바른 캠핑 페스타를 엽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동해 망상 컨벤션센터 주차장 다목적 구장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차박 캠핑객 100팀 400여 명이 참여해 캠핑 안전교육과 환경정화, 관광지 체험, 달빛 콘서트와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동해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조성된 지역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고 산불 간접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